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 쌓여있는 주식 종목 고민들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역시나 주식 챔피언 주식 상담소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굉장히 많으시죠? 종목 이거 추가하면서 해야 되나? 올라오긴 할까? 그리고 괜찮은 종목이 맞는가? 잘못 산 거면 어떡하지? 온갖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주말 동안 풀어가시면서 해결하시고 다음 주를 또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화를 주셔야 되겠죠. 02-2638-3985번으로 오늘 역시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1부와 2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최대한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는 지금부터 바로 주시면 되고요.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8시 한 50분부터 저희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2638-3985번으로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채택될 확률과 그리고 빨리빨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해외에 대한 이야기와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해외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말 되면은 다우존스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 조금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은 0.05% 정도 이렇게 살짝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약간은 그냥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옆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미국 장세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갈팡질팡합니다. 이거 진짜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너무 갈팡질팡하다 보니 결국은 증시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어정쩡한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정쩡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미국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아시아권으로 딱 따져본다면 니케이도 빠지고 있죠. 일본도 지금 빠져내려가면서 약간 약한 모습이고요. 사실 상해 종합지수도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고 항생도 지금 밑에서 빌빌거리면서 올라올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니케이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항생지수라든가 상해 종합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같이 못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안 가려고 하다 보니 중국을 눈치 보면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보이는 거예요. 또 미국이 보이다 보니 또 중국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은 뭐 2,600포인트를 거의 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전고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조금 예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호재들이 발생이 되면서 위쪽을 만약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2,800포인트까지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호재가 발생되었을 때 생각해 볼 문제인 거지 지금은 우리가 호재가 발생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가라고 했을 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 의미가 없어요. 내 종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종목들 움직이는 걸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 나온 기업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개별 종목들이라고 하죠. 우선주부터 해가지고 뭐 사마전자, DS 단성, 뭐 DTNC, 아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따져놓고 본다면은 얘들이 전부 다 뭐 일정한 테마를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바닥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는 뭐 개별적인 호재가 자기들만 호재가 나와가지고 그 기업만 올라간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내 종목은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 종목을 잘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11월 말쯤 들어와서부터는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담을 좀 미뤄와 오셨고 상담 받는 거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전화해서 저거 상담하면은 그 전 국민들이 내 목소리 알게 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상담을 받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종목을 추가 매수를 잘해가지고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다려가지고 본전도 못 찾을 종목을 오히려 수익을 내고 나오거나 또는 본전을 찾고 나오거나 결국은 손실을 좀 많이 줄여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밑에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 추가 매수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려워요. 그냥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죠. 주가가 다 빠졌을 때 하거나 올라갈 가치가 있는 기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나 그런 기업을 안 샀을 때는 내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종목 중에서 어떤 걸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하나씩 삭제시켜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얘는 추가 매수가 안 되는 종목이니까 고민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손절하는 게 유리한지도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기회의 장세를 여러분들이 날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상담을 잘 받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8년 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방송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담받는 게 유리한 시기다라고 말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작하기 전에 강연회 보고 올게요. 자, 오늘 잘 보셨죠? 오늘 강연에도 역시나 제가 바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고 바쁜데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오늘 광주로 갑니다. 광주에 가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오후 1시까지 오시면은 무료 강연입니다. 뭐 접수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몸만 오시면 되고요. 오셔가지고 연말에 대한 이야기들과 내년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최대한 재밌게 그리고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KTX 익산역입니다. 익산역에서는 제가 일요일에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익산역에서 오후 1시에 역시나 준비했는데요. KTX역에 들어오시면 쭉 들어오셨을 때 제일 끝에 있습니다. 안쪽에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 강의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이제 또 풀어가 볼 텐데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일부가 뭐 조금 짧잖아요. 1시간 정도면은 긴 것 같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그 시간 동안 만약에 상담이 안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2부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전화는 계속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해 가보도록 합시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제약 20% 네. 너무 비싸요. 5,300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상패될까 봐 겁나네요. 일단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상폐될까 봐 맞아요. 미리 그게 제일 걱정하는 쓸모없는 거예요. 걱정이고 제일 의미 없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이게 주식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 뭐 언젠가는 죽을 것 같은데 죽을까 봐 걱정돼요. 이러면 어때요? 좀 답답하죠. 그거 가만 보고 있으면은. 나 죽긴 죽는데 그 아직까지 죽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저점이 너무 낮아지고 그거랑 그래서. 상관없다니까. 아, 그래요? 주가가 저점이 낮아지든 개박살이 나든 주가가 뭐 이게 1원이 되든 상패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패라는 것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냥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여쭤보려고요. 막 아우 상패 될까 봐 걱정돼요. 주가가 빠져서 걱정돼요. 이 상패가 걱정돼요. 이러면은 아우 죽을까 봐 걱정돼요. 내가 배탈이 나서 죽을까 봐 걱정돼요. 기침을 하니까 죽을까 봐 걱정돼요. 목이 말라 죽을까 봐 걱정돼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의미가 없는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500개가 정도 넘는 이렇게 기업들 중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은 1년에 한 30개에서 많으면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확률상으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폐될 확률이 한 1%에서 2% 정도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러면 일단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그 정도만 해도. 그죠? 네, 네. 그 정도만 해도 진짜 잘 일어나지 않는 확률인데 거기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제 위험한 기업과 위험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위험한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위험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하다라는 기업은 아니고요. 위험에 속하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네. 위험에 속하는 기업이니까 상폐가 되나요?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이 상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는 데까지 짧으면은 한 2, 3년 걸리고요. 길면은 한 4,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럼 만약 상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2, 3년의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가는 충분히 출렁거릴 수 있는 거고 저점을 깼든 뭐든 간에 주가는 중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보통 상폐 직전의 세력들도 어쨌든 자기들도 물려 있으니까 자기들 돈을 물려가지고 상폐 당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올려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겠어요? 아, 네. 세력들은 나쁜 사람들일까요? 착한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나쁜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상패가 될 것 같으니까 내 돈 한 200억, 300억 날려 먹겠구나. 아이고 그래 개미들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손해 보고 말지 할까요? 아니면 너가 손해 봐라 하고 팔아 버릴까요? 너가 손해 봐라 하고 팔게 되어 있는데 주가가 내려가고 가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안 사요. 그러니까 주가를 내리면서 파는 세력, 그런 바보 같은 세력들은 없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상폐가 될 거라고 저그들이 먼저 알게 된다면 무슨 행동부터 하냐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부터 합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세상에 좋다 이 기업 같은 게 없다 그렇게 올리려고 할 때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기업이 무슨 호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제약 쪽이니까 신약 개발이 잘 된다라는 둥 또는 최대주주 좀 바꿔볼까? 최대주주 변경한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는 주가를 띄워올리고 팔아내놓고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지분이 조금 약하다는 말이에요. 10%밖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적자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약 바이오는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특성상 그 기업의 특성상 얘들 좀 많이 봐주는 거예요.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재개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업들은 4년 연속 적자가 나면 관리 종목 들어가 버리는데 얘는 지금 5년 연속 적자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관리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적자가 계속 나면 회사가 돈을 자꾸 까먹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기업이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상폐 위험성은 있겠죠. 근데 상폐 당하지 않으려고 얘들이 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 행동들이 좀 많은데 보통 예를 든다면 얘들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뭘 하려면은 투자자분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 지금 망하겠는데요. 상폐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좀 해주이소 하면서 얘들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들이밉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님은 물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받게 되거나 주주들도 역시나 유상증자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반적인 유상증자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냥 별론데 좋은 쪽이 뭐냐면은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투자자분들 내가 투자자분들한테 손을 안 내밀겠습니다. 내가 대주주인데요. 내가 돈이 좀 많으니까 이 회사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급등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재무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마 유상증자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유상증자가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로부터도 또 한 번 더 박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유상증자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상증자하면 주가도 떨어지는 데다가 여기서 2,000원에서 또 떨어지면 뭐 1,00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너무 값어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1,000원짜리라고 하면.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무상 감자라든지 또는 액면 병합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주가의 위치는 좀 바뀌겠지만 시청자님 매수가도 좀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격이 변동이 생기거든요. 전체적인 변동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탈출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된 걸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추가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면 추가하면서 안 됩니다. 상패 걱정은 아직은 할 필요가 없고 너무 섣부른 거예요. 만약에 얘가 상패된다 하더라도 한 2, 3년 뒤기 때문에 한참 뒤에 일을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 기간 동안의 우여곡절을 좀 살펴보자라는 거고 애초에 이런 걸 사면 안 된다는 게 일단은 먼저인 거예요. 애초에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샀으면 안 샀겠지요. 근데 네. 사고 난 다음에 물려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아우 적자가 너무 많다. 큰일 났다. 큰일 난 건 맞죠. 근데 상패 걱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굳어버리는 것보다는 머리가 지금 이런 위기일수록 더 확 살아나야 돼요. 그럼 지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려간다면 한 1,500원대까지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건 요즘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좀 괜찮아요. 요즘에 셀트리온이 막 급등 나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도 막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얘가 슈팅이 나온다면은 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올라올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네. 힘이 있어가지고 3,500원 내지 4,000원대까지는 약간 논스톱으로 숨도 안 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쯤 올라가면요 본전 찾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위험하니까 들고 가는 것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상패가 되면 90% 이상 박살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한 20%에서 손들하고 나오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들고 가시면은 반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면 지금 저점 깨는 거랑 상관없이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3,500원 내지 4,000원까지 슈팅 나올 수 있고요. 만약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1,000원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조금 전략을 달리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1,000원 내지 1,500원 이하로 빠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돼요. 상패가 걱정되어 이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일수록 정신을 딱 단디 이렇게 챙기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컴투스 홀딩스요. 컴투스 홀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4,000원에 5%. 44,000원에 5%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네, 내년에 좀 좋아진다고 해서 5%를 담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계속 떨어지네요. 일단 별로 좋은 투자 방식은 아닙니다. 아, 예. 최근에 이렇게 매수하실 때 제가 이제 요즘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올라온 거 사지 마라, 내려와 있는 거 사라. 그러니까 주식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시장님 그 인생의 원리랑 그 뭔가 세상 만사의 원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해가 뜨면 달이 있는 거고, 그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숨을 들이마시면 내뱉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 밤에 또 졸려가지고 잠을 자는 거고, 파도도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산도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나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약간 이렇게 네. 반대쪽이 다 있죠, 그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주식을요, 단순히 생각해 보면 오르막길,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려가는 길에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렇죠. 반대로 올라가는 길에 사버리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내려가는 길이 코앞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산을 보고 있으면서 오르막길을 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을 때 사야 우리가 돈을 버는 게 기본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려가는 게 더 내려갈까 봐요 라고 하는데, 내려가는 게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됩니다. 그럼 매수가가 낮아지게 되고 올라갈 때 돈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내려감의 끝은 올라감입니다. 상승이에요. 그리고 올라감의 끝은 하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걸 잡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매매 방식 자체가 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온 걸 왜 사냐라는 거예요. 올라온 걸 왜 사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 말씀대로 내년에 좋다라고 좋아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22,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2,000원에 사가지고 내년에 좋아진다라는 걸 미리미리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팔아낼 걸 생각해야지, 와, 내년에 좋아지구나, 그게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 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더 가겠지. 요거 되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걸 저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투자 방식을 당장 오늘부터라도 바꿔야 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돈은 절대로 안 벌립니다.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꾸시길 바라겠고요. 컴투스 홀딩스가 내년에 좋아진다는 생각은 전 잘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건 게임 관련주들이 내년에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 산업은 좋아질 수 있는데 컴투스 홀딩스가 좋아질 거냐고 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일단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가 실적도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신작 게임에 대한 부재도 있어가지고 얘들은 내년 분위기에 엄청나게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막 20% 30%막 날아가고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 이렇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게임 관련주 살 거면 지금 너무 잘못 사지 않았나.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와 있고 하락 중인 걸 사야지 올라가 있는 걸 사버리게 되면은 아우 너무 비싸잖아요. 결국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2만 원대까지 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내려가는 자리가 2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매도를 결국 내려갑니다. 그냥 매도를-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매도- 잘못 산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뭐 하나 삽니까? 잘못 샀지. 그냥 여기서 매도 한 번씩 사가지고 좋을까요, 내려갈 그럼?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내가 뭘 해보겠다 생각한 게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처음부터 안 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2만 원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그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그걸 어떡하라고요? 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을 잘못 저질렀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냥 다 접어버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하는 거 빨리 인정하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야 너 지금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시동 걸고 가고 있는데 어쩌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주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바람직한 행동은요. 아이고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구나. 내가 지금 바로 내릴게 하고 바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내릴게입니다. 여기서 바로 손절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두 번째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야 시동 경기면 내가 일단 좀 더 가가지고 저 앞에 저쪽에 갓길에 내가 세울 테니까 저까지만 갈게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가는 길 동안 계속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예요. 지금 이걸 들고 가시겠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떡하지 더 살까? 아이고 이거 더 사야 되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일 커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그냥 파시는 게 어떻겠느냐. 예. 지금 일단 저도 그럴 사실은 생각입니다. 41,8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는 게 가장 좋았는데 파시는 게 제일 좋고 팔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갈 때 파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줄 것 같아요. 반등이 뭐 한 37,000원이든 35,000원까지든 빠졌다가 반등 나갈 수 있는데 반등 나올 때 파세요. 반등 나올 때 반등의 네. 힘에 따라 가지고 뭐 42,000원이라든지 41,000원이라든지 4만 원대 네. 이상에서는 그냥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고 나오면은 조금 더 빠졌을 때 좋은 기회를 잡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투자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년에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사지 말고 안 올라왔는데 내년에 좋을 것 같은 종목을 사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신팩인데요. 신팩이고요. 4,760원에 15%인데 4,760원에 60원에 60원에 15%요. 이게 원래 25% 있었는데요. 네. 저번 며칠 전에 4,600원, 4,600원 넘어갈 때 한 10% 정도는 손절을 하고 지금 15%만 있거든요. 아주 잘했습니다.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은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고수와 하수가 있다면요. 시청자님은 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고수는 잘 알고 못하고 때문에 나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올 때 팔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고수의 기준은요. 저 매수도 잘 못하는데요. 나 주식에 대해 잘 몰라요. 차트도 못 보고 재무제표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못 투자를 한 걸 인정하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할 수 있다는 그 자세만으로도 고수의 자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식이 좀 쌓여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진짜로 훌륭한 투자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 건물을 올릴 때도 땅 다지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땅을 다지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거 올리고 난 다음에 다 다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건물 세워 올리는 건 시간이 금방 가죠. 그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사실 마인드 잡는 게 진짜로 어려워요. 주식의 기본 공사는요. 마인드, 정신, 태도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뭐냐면 절제할 수 있는 태도. 물론 이게 4,600원까지 올라갈 때 아마 시청자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와, 이거 내가 좀 있으면 본전인데? 더 갈 것 같은데? 와,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팔아야 되나? 어떡하지? 팔까? 아니, 더 갈 것 같은데? 더 가면 팔면 안 될까?
라고 하다가 에이 더 가능한 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 시청자님처럼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일단 내가 절제하고 팔아야 되겠어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그건 제가 본받아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고수와 하수를 그냥 가르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딱 바꿔버리는 그런 요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게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요 4,760원 자리가 자 어떤 자리냐면은 2022년에 한 번, 2022년 말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온 자리예요. 4번이나 이렇게 접근을 했죠. 4,700원대예요. 네. 근데 이 자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바닥인 것처럼 보이고 차트가 저점인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저점을 무너뜨리면 뭐 해야 되냐면요.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손절할 게 아니라 언제 했어야 됐냐면은 이게 이제 지식인 거예요. 지식을 쌓으면은 애초에 이 자리 살 수는 있어요. 차트가 저점인 것 같은데 한번 사볼까? 왜냐면 저점 같잖아요. 그죠? 네. 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시간을 돌린다면은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바야흐로 8월 16일 그 무더웠던 8월 16일 17일에 저점 깨고 내려가는 이 4,300원 자리에서 시청자님은 저때 오늘과 같은 최근에와 같은 매도 마음을 가지셨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저점인 줄 알았는데 믿는 도끼였는데 발등 찍혔네. 그럼 내가 바로 돌아서야지. 네가 날 뒤통수 쳐 하고 손절하고 나왔어야 돼요. 저때 손절하지 않으니까 일이 커져가지고 아이고 물렸다가 되는 거고 진행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 일단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는 힘든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최근에 요 급등이 3,500원에서 자리 잡겠는 거리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팩이라고 하는 요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금 실적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막 1,0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찍혔던 게 지금 1분기에 100억, 60억, 30억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죠? 예, 올해는 되게 안 좋더라고요. 올해는 되게 안 좋은 게 이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요즘에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가지고 폐 공장들이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던가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전부 다 안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면 내년에는 어쨌든 좋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저는 사실 내년에 그렇게가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순식간에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서 막 급등 나올 것 같거나 8,000원까지 다시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회복이 될 거라는 분위기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따금씩 밑에서 한 번씩 슈팅이 나오고 올라오곤 하긴 해요. 요 흐름을 맞춰가지고 시청자님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3,5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은 매도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3,500원에서 바닥을 잡는 걸 보고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거 체크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더 안 떨어지는 거 보고 판 만큼 또 사는 거예요. 그럼 매수가가 어떻게 되냐면 한 4,100원 정도나 3,900원까지 빠질 겁니다. 3,500원에 샀을 시에요. 예. 그럼 다음 슈팅이 만약에 4,500원까지 올라오면 시청자님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이에요. 그렇게 수익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손절했던 금액과 그때 수익 나는 금액이 퉁쳐지면서 오히려 약수익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팔고 나온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신팩을 산다면은 요 아래쪽에 3,500원 자리 잡을 때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다른 종목이 좀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해서 반등치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방식을 투자하신다면은 저는 시청자님 공부만 좀 하시면은 잘하실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마인드는 충분히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요. 이번 주 강연에 또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돌아올 텐데요. 02-2638-3985번으로 종목 상담 고민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1, 2부에서 다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 강연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광주와 익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저는 오후 1시에 광주로 가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역시나 2024년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익산으로 갑니다. 익산 KTX역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요. 2층에 있는 회의실, 개나리실로 오신다면은 제가 또 역시나 멋진 강의를 해드려서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지금 또 많이 쌓여 있죠.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또 다시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 BNC에 한국 BN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9,900원에 15%에. 9,900원에 15%면은 곤란하네요. 그죠? 네, 오래됐습니다. 네, 한국 BNC에 물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일 많이 산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 BNC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때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다음에 2020년, 2021년 막 2022년 이렇게 올라올 때 코로나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는 이게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급등한 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야, 이게 6만 원까지 갔던 게 이만큼 빠지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빠졌을 때 야, 이 정도 빠졌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야, 6만 원짜리가 만 원이네 하면서 또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좋은 방식의 투자는 아니에요. 과거에 6만 원짜리였던 게 실제로 좋아서 6만 원까지 간 거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거품이 6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요즘에 먹태깡 유행했던 거 아십니까 혹시? 네. 모르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계란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계란 가격이 한 판에 30개 한 판이 막 10,000몇천 원까지 올라갔던 거 기억나세요? 네. 지금 계란 한 판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다시 또 한 4,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온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뭐 조금 비싸면 6, 7천 원까지 이렇게 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계란 가격이 다시 돌아왔는데 13,000원이었던 15,000원이었던 그때가 비정상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때에 대비해서 6,000원, 7,000원은 싸다 하고 막 사람들이 대량 매수를 하고 야, 이거 계란 지금 사서 모아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쟤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절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 BNC가 6만 원이었던 건 이제 앞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쓸모없는 차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상 급등으로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뿐인 겁니다. 그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으로 돌아온 가격 라인대가 3,000원이고 5,000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이고 그래 한국 BNC 정도의 기업이면 3,000원에서 5,000원이 맞지 정도가 이제 된 거예요. 원래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비쌌을 때에 대비해가지고 10,000원이면 싼 거 아닌가? 2만 원이 싼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런 투자 방식은 앞으로 다른 종목에 가서도 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 한국 BNC를 네. 어떻게 대책을 하면은 좋겠습니까? 어떻게 대처보다도 앞으로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이 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앞으로. 종목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매매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에 매매할 때 또 이렇게 물리면은 탈출한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여기 계속 물려 있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 같아 보이더라도 쓴소리 같아 보이더라도 이걸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네. 분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다음번 매매 이렇게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대처법은 네. 알려드릴 거예요. 안 알려드리진 않아요. 전 항상 다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전에 왜 이렇게 되는가부터 먼저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네. 식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네. 이거는 대처법이 없어요. 지금 대처가 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15% 비중인데 현금이 있으실까요? 네. 현금이 이거 투자하신 금액만큼 사실 정도는 될까요? 네, 그중 살 수는 있는데 올라갈 수만 있으면 살 올라갈 수만 있으면이라는 조건이 안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갈 수만 있으면이라는 것을 저는 몰라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서 온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미래에서 보고 왔는데요. 한국 BNC가 10,0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세요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전 미래에서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간다는 확신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너무 확신을 갖고 많이 있는 사람은 빠졌기 아무도 때문에 없어요. 제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싶고. 추가 매수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네, 너무 추가 손실이 매수는 크니까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탈출이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얘가 올라올 때 내 여기서 지금 내 매수가까지 가게 되면 거의 한 200%, 그러니까 3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올 만한 이슈가 있을까? 와, 그건 좀 어렵겠다. 그럼 얘가 올라올 때 내가 한 100% 정도까지만이라도 또는 아니면 매수가를 또 낮춰놓는다면은 그냥 뭐 5,000원이나 6,000원까지 올라오면 본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거라고요. 올라온다는 확신이 아니라 지금 이거 추가 매수 안 하면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추가 매수해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유리해지는 방식이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올라갈 한 5천 거라는 원까지는 확신은 올라올 없습니다.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한 5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그 있겠습니까? 모른다고요. 계속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 없는 질문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또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답답해가지고 그죠? 제가 깝깝할 그렇게. 거예요. 이게 안 네.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깝깝하실 텐데 일단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수가가 높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혹시? 똑같은 말을 지금 여러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춰야 네. 돼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음량을 좀 낮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가지고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요 3,000원 이 자리에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지금은 이거 매수가가 탈출이 안 되는 매수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지금 연약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확신이 없으면 못 사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안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저라면 이거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탈출 안 돼요. 이 가격으로는. 한국 BNC 10,000원에 산 사람이 무슨 확신을 따져요. 이 가격을 가지고 무슨 확신을 가지고 무슨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려면 매수가를 낮춰야 되는 도전, 약간의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험하기가 부끄럽고 무섭고 내가 정말 떨립니다 하면 모험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애초에 이런 주식하고 어울리지 않고 주식판이랑 어울리지 않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들어온 거니까 내가 바뀌든지 내가 떠나든지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면 되는 게 추가 매수는 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매수가가 불가능하니까 추가 매수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탈출하려면 추가 매수를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3,400원짜리 정말 좋은 매수가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탈출을 정말 하고 싶다면은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약간 도전 정신, 배짱, 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하는 자리인 거고요. 하고 난 다음에 매수가를 최소 5,000원 내지 6,000원대까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까지 떨어지면 얘가 슈팅 나올 때 5, 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출이 굉장히 쉬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바닥에서 제약 바이오 분위기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기도 괜찮기 때문에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5, 6,000원까지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되었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맞고 이게 지금 겁나고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겁난다면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5, 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10,000원에 사셨지만은 한 40% 정도 손실을 내면서 손절하시는 게 맞고 손절하고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그냥 현금을 빼고 그냥 다른 데 안전하게 적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주식은요. 배짱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깡이 없고 배짱이 없고 용기가 없다면 주식은 아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라던가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 이런 거 찾으시면 절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약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강인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수산중공업입니다. 수산중공업이고요. 매수가랑 예. 비중이요? 2,800원의 비중이 무려 40%나 됩니다. 이건 이제 추가 매수가 아예 안 되죠, 그죠? 예, 더 현금은 아직 한 50%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뭐 물린지도 지금 거의 한 6개월 돼 가고 물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이 그 정도의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배짱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물타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물타기를 하는데 확신은 없어도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그냥 배짱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말까의 문제거든요. 예, 예. 그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은 사실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예. 지금 용기가 없어 보여요. 이미 목소리에서부터가 용기가 없어 보여요. 아, 예. 일단 이미 제가 6개월이나 물려가지고 벌써 여기서 주눅 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괴롭혀가지고 얘가 너무 괴롭혀서 저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 예. 그게 뭐냐면 애초에 좋은 종목이 있고 안 좋은 종목이 있는데 방금 봤던 한국 BNC도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애초에 잡으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잡아놓으니까 괴롭힘 당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산중공업도 뭐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8,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여기 자리 잡는 것 같으니까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이 기업도 지금 그렇게까지 올라갈 기업까지는 아니었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그때 과거에 이제 정세균 총리 관련주로 해갖고 정치 테마로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급등 나온 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 사실은 정치 테마 말고는 정치 이야기 말고는 얘는 올라갈 이유가 없는 기업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없으니까 지금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한번 기대해 볼까 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럼 총선 말고는 얘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없는데 총선 때 만약에 얘가 정치 테마로 엮이지 않는다면 얘는 이제 그냥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는 저런 정치 테마가 엮이기 전까지는 1,500원짜리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정치 테마가 이번에 안 엮이면 얘는 또 1,500원까지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괴롭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잡아서 용기를 부리고 배짱을 부렸을 때 안 되면 쪽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현금 있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종목이 있고 그리고 시청자님이 이제 용기가 있냐 없냐로 가야 되는데 용기도 없고 불가능한 종목이니까 애초에 추가 매수는 안 되는 종목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 테마로 마냥 엮인다면은 이번에 어떤 테마로 엮여가지고 어떤 분하고 엮일지 어떤 테마로 엮이고 어떻게 엮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엮인다면은 힘은 있어서 본전 이상 탈출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렇게만 들었을 때 그럼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어리석은 질문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안 엮이면 그냥 그대로 나락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도박이에요. 아, 그래서 도박인데 난 엮일 것 같다라고 이거 여기서 베팅을 더 크게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고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말릴 수는 없는데 옆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말리지 않으면 그건 좀 약간 윤리적이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는 절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수산중공업 아, 같은 예. 경우에 추가 네.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올라온다면 만약에 얘가 네. 테마에 엮여서 올라온다면은 3,500원 내지 4,000원까지 올라갈 힘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거기서는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이제 추가 매수 메리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정치 테마로 안 엮이면 1,500원짜리였는데 1,5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은 훨씬 싸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상승을 노려봐야죠. 왜냐하면 얘 가치보다 더 떨어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아, 예, 예. 그래서 얘를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1,500원에 가깝게 또는 그 이하에서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네.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서 슈팅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기업은행에 네. 8월 한 10일경에 샀는데 네. 계속 떨어진다. 요즘 며칠 올라가는데 매수가랑 어떻게 비중이요? 되는 거야, 이거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2,000원에 30%요. 12,000원에 30%요? 네네. 제가 진짜로 시청자님을 위해서 조언을 한다면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서두에 깔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바가 있잖아요.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돈을 벌려면 비싸게 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기업은행이 움직여 왔던 이 모든 과정, 최근의 과정 중에서는 가장 비싼 자리에 사셔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아이고 내가 10월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인제서야 뭐 본전 올랑말랑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만약에 이게 떨어졌을 때 샀으면은 10월 말쯤에 샀으면 이거 지금 한 6, 7% 정도 수익 중일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있을 때 내려온 자리에서 사야지 우리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조금 저는 갑갑한 게 뭐냐면은 그래 뭐 알겠고 지금 이제 내가 고점에 사는 거 어쩌라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물어보거든요.
저 그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안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왜 그건 무시하고 맨날 어떻게 할까만 물어보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매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자리는요 위험한 자리예요. 12,000원 뚫고 올라간 다음에 더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계속 이어져가지고 한 13,000원대까지는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2,000원 뚫었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요. 저기 뚫지 못하면 다시 10,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12,000원 뚫고 올라가는지 안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12,000원에서 저기서 13,000원, 12,300원, 400원 이렇게 올라가면 좀 더 홀딩해서 13,000원에 팔아내시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에 저기서 뚫지 못하고 다시 또 11,700원 이하라든지 조금 밀린다거나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하나제약이고요. 네. 14,300원에 20%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싸게 사면. 상담도 편하고 너무 좋잖아요, 싸게 사놓으니까. 그죠? 네. 아니, 다른 분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영업이익 좋고 주가 떨어져 있고 주가 바닥이고 이렇게 싸게 사놓으면 제가 상담하면서 왜 혼냅니까? 잘했다 하지. 이건 그냥 갖고 가면 돼요. 아, 한 10개월 됐거든요. 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못 버는 네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못 기다려서 그래요. 내가 10개월 들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얘가 올라갈 그냥 맞아요.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근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땅을 샀는데 부동산을 샀는데 여기가 재개발 될 것 같아가지고 재개발 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재개발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평당 1,000원에 샀는데 10개월 동안 안 올라간다고 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주식도 자산이에요. 그냥 자산을 여기다 놔둬놓고 얘가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사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에서 수익을 못 내면은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주식도 그냥 냅둬놓고 그냥 놔둬놓고 딴 거 하면서 볼일 보시면서 여행 가시고 운동하시고 친구 만나시고 드라마 보시고 하다 보면 얘 올라가 있어요. 그냥. 얘만 보지 마시고 내가 10개월 기다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돈 벌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돈 벌면 얼마나 좋아요. 1년을 기다리든 2년을 기다리든 얘가 올라가서 돈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사놓고 이게 올라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주식은 약간 농사랑 같은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제가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지금 8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옥수수가 안 열리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멘토- 저는 이건 그냥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너무 잘 네네. 샀습니다. 매수가 좋아요. 뭐 고민할 네. 것도 없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올라갈 때 이거 하나 제약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갈 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저 2만 원을 볼 수 있는 거지. 인내심 없으면 15,000원에 팔아버리고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10개월 기다렸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네, 네. 나는 이거 돈 벌 때까지 그냥 가져갈 거고 나는 돈 벌 때 최소 18,000원까지는 챙겨야 되겠다. 18,000원까지 안 올라가면 난 이 종목 그냥 쳐다도 안 봐야 되겠다라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런 걸 잘 잡아놓고 괜히 손대지 마세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종목이 저기 한 2, 3천 원까지 혹여나 밑으로 한번 이렇게 빠진다면은 그건 기회예요. 조금 더 비중 실을 수 있는 네. 기회이기 때문에 빠지면은 더 산다. 안 빠지면 냅둔다. 올라가면 판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네. 지금 이거는 알겠습니다. 딱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든 간에 기다려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걸 잡으셔서 상담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투자 방식이에요. 하나제약 같은 거 사놓고 기다려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발 고점에 안 사시는 분들만 가득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갈 거고요. 2부에서 또 상담 계속 진행되니까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는 광주로 떠나겠습니다. 광주에서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